이번 시간은 페이지 443페이지. 자, 소방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문제는 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올해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 요새 불이 너무 나고 있기 때문에 소방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나죠. 병원도 막 나고 수시로 냈습니다. 근데 한 병원은 났어도 괜찮은데 한 병원은 소방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병원들은 어떻게 좀 심했고 인명 손실이 많았고 맞죠? 소방시설이 잘 갖춰진 부분은 괜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대조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방설비는 그래서 먼저 444페이지 소방시설의 종류 부분을 다루는 부분을 공부해 두십시오. 종류. 그러면 소화설비가 있고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위주로 공부하신다? 소화활동설비를 공부하라 했습니다. 소화활동설비 6가지를 정확히 공부하십시오. 지금까지 문제 다 이것만 알면 다 맞췄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이것만 하라 합니다. 강의 시작한 이후로 무조건 이것만 하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계속 냈습니다. 뭐 연결하든 뭐 어떻게 하든 계속 이것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이제 앞으로 시험은 이제 제 1번을 안 냈거든. 소화설비 부분을. 다른 건 이제 막 다루는데 소화설비를 다루는 문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럼 소화설비 그럼 답이 또 소활동설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화설비는 다 뭐가 들어가? 소화자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스프링쿨러만 빼고 나서는 거기 444페이지 소화설비 보면요. 소화기구 뭐 소화기든 다 나오죠. 자동화 소화장치든 뒤 보면 전부 다 소화자가 붙는데 뭐만 빼놓고 스프링쿨러 있죠. 4번에 스프링쿨러 설비만 빼놓고 전부 다 소화자 다 붙잖아요. 맞죠? 소화설비는 불을 꺼야 되니 소화자가 다 붙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만 안 붙습니까? 스프링쿨러 설비는 자동식 소화설비죠. 얘만 빼놓고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446페이지 보시면 소화활동설비에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있죠.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설비다? 소화활동설비. 그래서 그러면 소화설비 내면서 여기서 지문 따가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설비 낼 때는요 2번이나 3번 이런 거 다루겠죠. 2번, 3번이나 6번 가지고 써낼 거 아닙니까? 맞죠? 비슷한 걸 써야지. 안 헷갈리죠? 맞죠? 그래서 그걸 아마 써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활동설비 6가지, 제연설비 있고, 연결송수관설비 있고,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그리고 연소방지설비 이 6가지가 어디에 해당된다? 이제 소활동설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하게 이제 따다가 냈고요. 그럼 이제 전혀 안 다뤘던 게 6번하고 1번은 전혀 다루지는 않았어. 다른데 하고도 별도로 내는 거 이런 것도 안 다뤘고. 그러면 제연설비는 어디에 설치한다 했어요? 제연설비가 어디에 설치된다 했어요? 자,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에 뭐
전실 또는 부속실이라고 돼요. 예. 그래서 특별 피난계단의 전실입니다. 전실에 제연설비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특별 피난계단이 그러겠죠. 방화문을 열면 공간이 나오고 다시 방화문을 열어야지 계단에 가는 거예요. 이 특별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자, 열기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연기까지 못 오도록 처리해. 하염을 다 차단하는 것이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그럼 계단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연기가 계단으로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계단으로 피난가 힘들죠. 그러면 그런 계단 설계된 데는요 항상 계단으로 갈 때 뭘 해야 된다? 손수건에 수건 같은 데 이제 물 묻혀 코 막고 가야 되죠. 아니면 하재나 연기 마시면요 절도예요.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나 보통 나무나 이런 거 뗄 때 연기 맡으면 눈만 맺고 막 이래죠. 맞아? 근데 하재시 연기를 막 유동 연기라서 절도예요. 쓰러지가 그것이 있죠. 죽는 거예요. 거의 다. 거의 질식사 해가 많이 죽어요. 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죠. 하염에 거실려가 죽는 게 아니라 거의 질식사입니다. 다 어디가 죽어 있다? 화장실 가서 다 죽어 있어요. 화장실에 물이 있으니까 그거 가면 살 줄 알고 그거 가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그거 다 가 있어요. 하재 조사하면 전부 다 화장실에 가서 다 돌아가셔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 좀 피난하려고 하면요 연기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치나 좀 취하든지. 맞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돼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는 쉽게 이거죠. 자,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자, 이웃 건물로 불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연소를 방지하는 설비들이 뭐다? 연소 방지. 그러면 대표적 뭐 드렌처 설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연소 방지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사진 찍어놓은 비상 콘센트 함이죠. 맞죠?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이거는 무엇이다? 비상 콘센트 함이에요. 여기 비상 콘센트. 여기 비상 콘센트 함이죠.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비상 콘센트는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별도로 설계가 안 돼 있으면요 옥내 소화전이 있죠. 옥내 소화전 위에 보면 표시등이 있죠. 발신기 있는데 하재나면 눌러주라고 하는 데 있죠. 발신 거기 안에 보면 비상 콘센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비상 콘센트는 아파트는 11층 이상층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상 콘센트. 그리고 406페이지 2번의 소화설비. 소화설비에서 먼저 소화기는 한번 출제됐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해서 한번 기출을 했어요. 1번, 2번 해서. 그런데 소화기 설치 대상은 보시면 연면적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소화기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야. 지금 현재 이런 경우 있죠. 현재 거실을 이렇게 경계벽으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이 거실을. 그러면 각각 설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설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근데 아파트는 예외야. 아파트는 세대 하나만 두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세대 하나만 두면 돼요. 자, 이겁니다. 아파트에 동시다발적으로 아이고 주방에서도 불나고 침실에도 불나고 거실에도 불나고 이런 게 아니죠. 아파트는 거의 불이 어디서 많이 납니까? 거의 대부분 주방 쪽에서 실수로 나잖아요. 그게 아파트는 세대 하나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문제가 이거죠.
안 써주면 죽어도 안 쓴다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면 쓰시라는 건데 끝까지 안 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수업 안 해줬다 게 아파트는 뭐다? 세대에 하나만 설치하면 돼. 근데 일반 건물의 경우는 이겁니다. 거실로 구획되면 어떻게? 각각 설치를 해주는 게 33 이상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학원이니까 강의실이 여러 개 있죠. 그럼 따로따로 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 하나만 딱 설치하면 안 되고, 강의실마다 별도로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행거리 20m 이내 다 들어오면 돼? 그럼 우리 요 보행거리 다 들어오죠? 그럼 만약에 강의실이 커가지고 보행거리 20m 이내 다 안 들어오더라. 그럼 2개 설치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니은 디귿은 예외죠. 이거는 연면적 관계없이 설치하라는 거예요. 지정문화재나 가스시설이나 터널 이런 걸 무조건 설치하라는 거예요. 면적하고 관계없이. 자, 특히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는 타면 안 되죠. 가스는 위험하니까 무조건 설치하라는 거고, 연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하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아파트하고 몇 층 이상? 37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는 다 설치합니다. 옛날은요, 옛날 아파트는 틀려요. 옛날 아파트는 여러분들 아파트가 진짜 오래됐나 안 오래됐나 이겁니다.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11층에서 15층 사이에 설치, 진짜 옛날 건물들이에요. 오래됐어. 진짜 오래된 거고. 그런데 아니, 우리 아파트는 한 6층에서 10층 사이에 설치됐다. 그럼 이제 조금 덜 오래된 아파트. 지금 아파트 모든 층에 지금 있죠? 다 설치되면 무엇이다? 최근 아파트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은 모든 층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저 있죠?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야. 가스레인지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갖다 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걔하고 뭐하고 같이 연결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가스가 계속 공급되면 안 되잖아요. 가스레인지 위험하죠? 그래서 저기 차단 밸브가 있죠? 가스 계량기 있는 데 가보면요, 이 차단 밸브가 있어요. 그게 다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 소화장치가 발사되면요, 걔가 자동으로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그 자동 소화기 발사됐으면요, 그 전단 밸브 차단해서 가스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거 연계해가지고 보통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싼 거예요. 자동 소화장치 있죠, 주방용. 이거 몇십만 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오작동으로 발사돼가지고요, 제가 풀어버렸습니다. 가스는 나와야 되지, 이래가지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448페이지 자동 소화장치가 많아요. 거기 4가지 해놨죠? 4가지 해놨는데, 혹시나 해서 요새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2가지만 봅시다. 거기 1번의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는 일단은 나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만 보겠다 하면 1번만 보고요. 나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2번 정도까지 보세요. 상업용.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주거용, 거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많죠? 맞죠? 그리고 상업용도 왜 해라는가 하면요, 요새 상업용도 다 가스를 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맞죠? 상업용으로 해가지고 또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일부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번은 꼭 하십시오. 1번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그래서 1번만 합니다. 소화약재 방출구는 한기 구멍이 있죠. 이거 하고 뭐다? 청소부분과 분리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쳐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체크 뭐다? 분리. 청소부분과 뭐 해야 된다? 분리돼 있어야 돼. 같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 후드 있죠?
후드 거기 보면 막 있죠. 그쪽하고 분리돼 있어야지. 후드와 같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돼 있고 따로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분리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저거 자 리얼이 있죠. 가스 주방 자동 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하고 어떻게 분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LNG죠. 천장면에서 30cm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일 때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거 정도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450페이지 무슨 소화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나와요. 옥내 소화전 설비.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합니다. 2번.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는 자 종합 문제나 계산 문제를 대비해서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그래서 먼저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공부해야 될 거 먼저 첫째, 자 방수 압력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방수 압력은 0.17MPa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상이 들어가면 뭐라 했습니까? 최소 7라 했어요. 최소 방류 압력이 0.17MPa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방수량이 자 130 리터 퍼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요 방수량은 요 방수 압력일 때 요거일 때 요거다 이거예요. 최소 방수량이 요것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수원 수량, 수원 저수이죠. 수원의 수량은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2.6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자, 이 방수량 130리터 퍼민에다 곱하기 법정 저수량 몇 분? 20분이에요. 일반 건물은 20분이 기본이고요. 고층 건물은 몇 분? 40분. 50층 이상 초고층은 60분이 됩니다. 그 130 곱하기 자 이거 130 곱하기 얼마? 20분 한 거예요. 그건 2600리터죠. 리터인데 이게 2.6 세제곱미터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NO 하는데 NO는 5개 이상 시는 몇 개로 본다? 5개. 그러면 6개다. 그러면 5개로 하라. 7개다. 5개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NO는 제발 명시하는 개구수는 전체 개수 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의미합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각 층의 합산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1번, 2번 가지고 자기 답을 만들었던 게 3번 냈어요. 자체적으로 낸 것만. 지문 쓴 거 빼고 자체적인 답 되는 것만 3번 냈어요. 적게 낸 거 아닙니다. 2개만 외워버리면. 그리고 수원 수량은 1번 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 설치 거리는 거기 저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디 나오는가? 페이지 451페이지 하단서부터 나오죠. 특정 소방 대상 물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각 부로부터 옥내에서 방수의 수평거리가 얼마 이내에 들어온다? 수평거리 25m죠.
5m 이내에 들어오면 돼. 25m 알아두시고 이하가 되도록 하면 돼. 25m 이하에 들어오면 돼요. 수평거리. 그리고 5번째, 이때 호수 구경. 호수 구경은 자 이걸로 갑니다. 40mm로 갑니다. 기본은. 그런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mm가 돼요. 호스릴은 만약에 호스가 굵게 되면 무엇이 된다? 릴이 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일반 고기 잡는 거하고 큰 고기 잡을 때 릴 개념이 틀리지죠? 호수 구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배관 구경에 대해서 다루는데, 배관 구경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수직 배관이 있을 거고, 수직 배관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가지 배관이 나가요. 가지 배관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때 가지 배관을 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이 옥내수화전 배관이 수직 배관하고 가지 배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기본이. 스프링 쿨러에서는 이랬죠. 주 배관이 있었고, 있죠. 교차 배관이 있었고, 가지 배관이 있었고, 신축 배관이 있었죠. 공부는 좀 했죠. 이번에 31일 날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 보세요. 제가 저거 상품 하나 갖다 놨습니다. 큰 인형. 저는 인형을 조금 잘 땁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가지배관, 이 가지배관이, 자, 이거 같이 가는, 호수 구경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이상이 아니고 그냥 요걸로 가는 거예요. 막 이상 써놓은 데도 있는데, 최소, 그러면 안 돼. 왜? 규격화해놔야 돼. 호수 구경은 규격화돼야 돼. 그게 딱 맞추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소방호수는 딱 규격화돼 있어요. 소방호수는 65mm고 얘만 틀린 거야. 나머지는 소방관대 소방호수에 다 맞춰놓은 거야. 얘는 규격이 가지배관은 40mm예요. 그리고 얘는 뭐다? 25mm가 되는 거야. 이거. 얘는 호수 결합해야 되니까 정확히 규격화돼 있어요. 호수 구경하고 가지배관은. 그런데 수직배관이 있죠. 얘는요 이상으로 가야 돼. 그럼 얘는 기본 50mm 이상으로 가면 돼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거죠. 소화전이 많이 있을지 많이 보내야 되죠. 그래서 50mm 이상인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여기 32mm 이상이 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상자가 붙는 거예요. 수직배관은.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일 때,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을 하게 되면 얘가 굵어야 돼요. 그때는 100mm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게, 이때는 예외입니다. 100mm 이상으로 갑니다. 100mm 이상. 100mm 이상으로 갑니다. 이상으로 갑니다. 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때, 그럼 이 설치 높이는, 방석의 설치 높이가, 자, 설치 높이는 호수가 달려있으면 1.5m 이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도 1.5m 이내가 되는, 소화기도 호수가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수가 달려있느냐 안 달려있느냐에서 설치 높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달려있으면 그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얼마의 지당
1.5m 이하가 되는 거예요. 1.5m 이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시등은 내기가 애매해져 다른 법률로 갔기 때문에 별도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항상 분은 이야기했죠. 기본 조건이 안 주죠. 몇 분? 소방은 기본이 몇 분? 20분이에요. 전기 쪽에서 기본이 30분으로 가는데 얘는 기본이 20분이에요. 근데 고층 30층에 고층에 주어지면 몇 분? 40분. 50층 이상 초고층에 주어지면 60분이에요. 자꾸 끄기 힘드니까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454페이지 옥외소화전 갑니다. 자,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대부분 용어 낼 때 빼고는요, 거의 뭔가 하면요, 수치 가지고 시험을 거의 냅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안전하고 관련됐죠. 안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수치를 많이 다루는 거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수치를 엄청 시험 칩니다. 자, 그리고 옥외소화전 딱 두 문제 냈습니다. 설치 거리하고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수원 저수량하고 딱 두 문제가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외소화전 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압송수 장치에서 이 1번에 보면 방수 압력하고 방수량 나오죠. 그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소화전 설비적인 측면은 첫째, 방수 압력이 얼마 된다? 0.25MPa 이상 돼야 돼요. 25MPa 이상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방수량이 이 방수 압력일 때 350L 퍼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퍼민 이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호스 구경은 65mm로 갑니다. 호수 구경은 왜 그런가 하면 저것만 옥내소화전만 예외고 나머지는 통일입니다. 65mm 것을 사용해야 돼요. 호수는 절대 이상 가면 안 돼요. 규격해 놔야 돼요. 규격해. 호수 구경은 규격해 놓기 때문에 뒤에 단위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호스 적결구 높이는 높이는 얘는 옥외소화전은 호스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호스가 체결 안 되면 소방관들이 와서 호스를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복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적정한 높이에서 해야 되는데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0.5m 이상에서 1m 사이에 설치되는 1m 이하, 요거 사이에 호수 적결구 높이를 되는 겁니다. 호수 적결구 높이가 요 정도 설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설치 거리는 수평거리 40m 이하가 돼주면 되죠. 설치 거리는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면 이게 시험 나죠. 이게 제일 먼저 시험 낸 게 40m. 이게 제일 먼저 시험이 나왔고, 수원 수량 시험에 냈었거든요. 수원 수량은 냈고요. 수원의 수량, 저수량은 학보. 이거는 7 입방메다 곱하기 N우거든. 근데 N우는 2개 이상 시 2개로 계산을 하거든. 그럼 답은 14예요.
한 개 주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했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 봅니다. 자, 스프링쿨러 설비가 뭐라 했겠습니까? 얘가 자동식 소화 설비입니다. 자동식 소화 설비. 그래서 얘는 소화 기능도 있지만 무슨 기능을 가진다? 경보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현재 여기 우리도 지금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건물들은요, 경보 기능을 가지니까 별도로 감지가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물은 스프링쿨러 설치도 감지기 다 설치합니다. 왜인가 하면 스프링쿨러의 경보는 감지기 경보보다 늦어요. 왜인가 하면 얘가 터지고 나서 15초 있다가 경보가 울립니다. 최소 빨리 안 울립니다. 왜인가 하면 워터에만 습격 작용해서 경보가 울리면 안 되거든. 얘가 터지면 압력 차이가 나겠죠.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맞죠? 그러면 그 압력파가 생겨도 15초 동안 지연했다가 경보를 울리거든. 리터링 체인버에 의해서. 그런데 보통 이겁니다. 근데 리터링 체인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15초 지나야 돼, 터져도. 그래야지, 리터링 체인버, 워터 해마에 의해서 경보가 울리면 안 되겠죠. 불났다고. 맞아? 그래서 15초 동안 지연시켜 주거든. 경보 울리는 것을. 그런데 15초가 지나도 계속 압력파가 생기는 건 터졌다는 거거든. 헤더가.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조금 알아두세요. 거기 457페이지 보면 창구에 리터링 체인버 나오죠. 이것이 이 경보 기능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오보 방지 증명상 설치한 게 뭐다? 리터링 체인버입니다. 15초 동안 지연시켜 줘가지고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오보를 방지하는 겁니다. 예, 경보 기능. 그리고 위에 보면 2번 작동 온도 있죠. 얘는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 표준 용량 온도가 67에서 75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그림 잠깐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죠. 우리가 쓴 것이 그 일반형 헤더로서 지금 이거 표준형 헤더를 쓴 거죠. 이걸 썼는데 지금 보면 이거죠. 밑으로 이렇게 돼. 하향 헤더를 쓴 거야. 밑으로 오면. 그럼 상향 헤더는 어떻게? 위로 간 거예요. 그럼 이 반자를 털지 않는데 밑으로 뿌릴 필요가 없거든. 위로 뿌립니다. 그래 지금 넓게 퍼지거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상향 헤더가 있고 하향 헤더가 있는데, 그런데 밑에 그림들은 다 막혀 있는데 위에 보십시오. 위에는 거기 보면 중간 부분이 뻥 비어 있죠. 이거는 개방형 헤더라는 거예요. 개방형. 그럼 헤더 끝부분이 막히지 않은 개방형이다, 이게.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직접 보면 여기 중간에 뻥 안 뚫렸죠? 이건 폐쇄형 헤더. 헤더 끝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거 보시면 저기에 중앙 부분에서 조금 진한 부분 있죠? 중앙 센터에서.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중앙 센터의 중앙에 동그란 거 있죠? 좀 진하죠? 걔가 녹아 떨어집니다. 고금속이 열을 받으면. 그래서 중앙 부위 탁 튀어나가면서 막혔던 헤더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면 안 돼요. 라이터로 또 장난치면 녹아 떨어지면 탁 튀어서 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도록 합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해서 해놨는데, 자, 이거는 내화 구조 건축물하고 아파트 있죠.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죠. 자,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근데 그 밑에 박스 있죠. 이거는 정방형 배치를 기준 잡은 거예요. 일부러 안 써놨어요. 실수 좀 하라고.
헤드를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배치했을 텐데, 정방형 배치. 정방형 배치를 했을 때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그러면 아파트는 뭐 정방형 배치가 안 될 겁니다. 실이 작아서. 그럼 이런데 이거 정방형 같은데 거의 맞죠? 이 정방형으로 배치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헤더가 여기 있을 거, 헤더 여기 설치하고 헤더 여기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헤더로부터 자 구석까지가 뭘 거 아닙니까? 이 구석까지가 맞죠? 그러면 이때 이것이 그겁니다. 각 부분에서의 뭐다? 수평거리가 이겁니다.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아파트하고 내화구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럼 아파트는 얼마로 하는 거? 아파트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아파트의 경우는 얼마로 한다? 3.2m 이하로 하라 이게 최대치가 3.2m. 근데 내화구조일 때는 노란색이 얼마로 한다? 나오죠? 2.3m로 하라 이게 2.3m 이하로 내화구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헤더 간격 있죠? 설치 간격.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거리 간격. 이 간격. 그러면 아파트는 얼마로 한다? 4.52m 이하로 하라 이게 헤더 설치 간격이. 이거하고 내화 구조는 3.25m로 하라는 겁니다. 이하 최대치가. 하고 그러면 그때 방호 면적 있죠? 하나의 헤더가 불을 끌 수 있는 방호 면적이죠? 방호 면적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방호 면적은 이거 헤더 설치 간격 있죠? 이거 한 변 길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방호 면적 아파트는 4.52 5m 곱하기 4.52m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0.43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하되면 되는 거예요. 이하돼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내화구조 있죠? 내화구조는 내화구조는 헤드 간격이 얼마? 3.25잖아. 3.25m 곱하기 얼마? 3.25m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56제곱미터 되는 거야. 이게 최대치인 거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는 있죠.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구획되어 있죠. 맞죠? 아파트는 철근 벽으로 구획되어 있죠. 맞죠? 그럼 그 실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그 실을 크게 했다는 거야. 그럼 그 실 크게 하면 여기서 최대치가 얼마라 했어요? 얼마? 20.43이야. 그럼 그 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제곱미터 했다. 그럼 몇 개 설치해야 된다? 헤드 몇 개 설치해야 된다? 2개 설치하라 이거야. 최대치가 20.43이다 이게. 그럼 그 실이 면적이 20.43이 아니라 와, 20 예를 들어서 4제곱미터로 설계해놨어요. 그래도 얼마 해야 된다? 2개 설치해야 된다는 게 헤드가. 몰라, 좀 생각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죠. 방 크기를 주어지면서 방이 몇 개고 거실 면적 주어지니까 헤드 스프링 헤드가 몇 개 설치돼야 되겠네.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파트는 철근도 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실마다 무조건 하나는 가야 되죠. 최대치는 이걸로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 그래서 자 이겁니다. 10회 시험 때 이걸 가지고 낸 거야. 방호 면적. 이거 가지고 시험 낸 거야. 10회 때. 10회 때 이거 가지고 내고요. 그리고 나서 11회 때 이거 지문 나왔어. 얘가 아파트 요거 지문이 나왔어. 각 부분 수평거리. 이게 지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헤드 설치 간격은 아직 안 냈어요. 헤드 설치 간격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58페이지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여기 방수 압력은 최소치하고 뭐다? 최대치가 있다. 최소는 얼마? 0.1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최대치가 1.2메가파스칼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치는 지문에 자주 썼고 최대치는 답을 만들어 썼어요. 1.2메가파스칼. 얘는 최소치하고 최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방수량 최소치는 압력이 얼마일 때? 0.1메가파스칼 요거일 때야. 요 압력일 때 방수량이 얼마다? 80리터 퍼민 이상이라는 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다 이거야 방수량이. 그러면 방수 압력이 커지면 방수량도 늘어나요. 이건 최소치입니다. 그리고 소화수량, 수원수량 있죠. 얘는 아직 시험에 내지 않았다.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수원의 수량은, 그럼 수원의 수량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그러면 이거 기준 잡았겠죠. 방수량. 그럼 이 방수량 80리터에다가 곱하기 법정저수량 몇 분? 20분. 1600리터죠. 그래서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을 하는데 이 기준계수 N은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틀려요. 30개 있는 경우 있고 20개 있고 10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몇 개로 보면 된다? 10개 이상씩 10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수가 10개보다 적으면 그 개수로 의미하는 거예요. 10개 이상씩 10개로 보고, 그럼 4개만 4개, 5개면 5개, 8개면 8개, 9개면 9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냈다. 유일하게 수원수량, 저수량 확보해야 되는 것은 스프링쿨러는 아직 시험에 안 냈어요. 옥내나 옥에는 출제가 됐는데 아직도 스프링쿨러는 기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왜 안 냈는가 하면요, 아파트로 해가 내면 되는데 건축물 용도마다 30개, 20개, 10개가 있거든. 내게 머리 아팠는가 봐. 그냥 간단한데 아파트 이거 공동주택 이렇게 시험 내면 되는데 머리가 좀 아팠는가 봐요. 간단해. 공동주택 이렇게 내면 돼. 그게 다른 거 안 갖다 써놓고 그 아파트만 써놓은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아파트 이렇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내면. 그래서 아직 안 낸 겁니다. 짜증이 났거든. 그 전에 어떻게 문제 쉬운데, 아파트라고 내면 쉬운데. 그리고 이제 4번 꼭 공부해 두라 해서 교차발관에서 분기되는 지점. 왜냐하면 스프링쿨러는 안 써주고 딱 이렇게 수업하는 이유가 스프링쿨러는 오늘 최소가 한 문제야. 미리 이야기합니다. 스프링쿨러는 최소가 한 문제 냅니다, 오늘. 올해. 아무리 적게 내도 한 문제는 낸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2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차배관에 분기되는 진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설 헤드의 개수는 몇 개가 기준 잡는다? 8개 이하입니다. 그래서 8개 꼭 외워야 돼요. 가지배관에 헤드가 달린다 했죠. 8개 이하 꼭 알아두세요. 몇 개? 8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번에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 설치, 그 기억, 니은 2가지 꼭 외워놓으세요. 공동주택의 거실과 노유자 시설의 거실입니다. 오피스텔의 침실이나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총 해서 몇 가지? 5개, 5개. 자,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공동주택의 거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유자, 여기서 거실은 건축법의 거실을 의미하는 게 건축법 명상 거실. 건축법 2조의 거실 용어 나오죠? 그 거실입니다. 아파트의 거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거실. 그러면 여러분들 있죠? 아파트에 있잖아요. 거실도 거실이고 침실도 뭐다? 거실이에요. 주방도 거실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기 반응형, 자 우리가 스프링쿨러 헤드는 거기 해놨죠. 459페이지 그 용어 정리 6번에 나오죠. 조기 반응 헤드는 표준형 스프링 헤드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에 뭐다 조기 반응하는 것을 조기 반응해야 돼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반응하게. 빨리 반응해야지 빨리 불 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거 보면 이거죠. 기억 다시 원위치 하세요. 자, 공동주택이나 노유자 시설의 거실에는 자 이거죠. 공동주택에는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아주 어린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 있는 분들 사실상 거동이 부자연스럽죠. 이런 데는 빨리 반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숙박시설, 자 침실이나 자 숙박시 침실이에요. 자 자다가 깨면 어떻게 돼요? 자다 깨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침실하고 병원에 입원실에서 이 사람들 거의 부자연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기 반응 헤드 설치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459페이지 그 용어 정리 있죠. 공부 꼭 해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많이 해놓으면 잘 안 내더라고. 이렇게 줄여놓으면 잘 내주더라고. 그 전에 옥내수화전 있죠. 저 옥내수화전도 452페이지 있죠. 짤막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주더라고. 다 갖다 놓을 때는 안 내다가 딱 줄여주니까 이것도 냈거든요. 그 진분계하고 연성계 있죠. 이거 장난쳐서 시험 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 잘 봐두세요. 자, 그 용어 정리 아주 간단히 해놨습니다. 긴 거는 다 빼버리고 시험 낼 것만고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지배관, 스프링쿨러 헤더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무슨 배관? 가지배관이라고 해요. 교차배관은 그랬죠? 직접 수직배관을 통해서 수직배관이 주배관이거든. 그래서 수직배관을 통해서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뭐다? 교차배관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딱 보면 보입니다. 수평으로 가는 것 중에 굵은 배관이 교차배관이야. 천장에 있는 배관 중에. 그런데 쉽게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 가는 배관이 뭐고요? 가지배관이고요. 그래 보시면 돼.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뭘 딱 확인해라. 지하 주차장에 딱 가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뭘 딱 확인하시라. 그렇게 배관 중에 있죠. 배관 중에 뭘 딱 확인하는가 하면 굵은 것은 무엇이다? 교차배관이고 가는 게 가지배관이. 그런데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배관 해놨죠. 자, 이제 각층 수직으로 관통한 수직배관이 주배관인 거야. 그러면 이겁니다. 수평배관에는요 주배관이 없는 거야. 수직배관이 주배관이고 수직배관에서 나가는 것이 뭐다? 교차배관이죠. 그리고 교차배관에서 다시 분기해가지고 가지배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4번에 무슨 배가 나온다? 신축배관이 있죠. 그러면 신축배관은요, 자 이렇게 하향 헤더 설치할 땐 신축배관이 있어요. 하향형. 근데 저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뭔가 하면요, 저 상향식 헤더 설치하는 경우 있죠. 지하 주차장 있죠. 지하 주차장에는 교차배관이 없습니다. 교차배관이. 그럼 교차배관은 신축배관은 명심하세요. 무슨 헤더 설치할 때만 설치된다? 하향형 헤더 설치할 때, 이렇게 반자 틀 때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거죠. 여기에서 가지배관이 있을 때, 자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반자가 없잖아요. 그럼 헤더가 위로 달립니까? 아래로 달립니까? 위로 달립니다. 항상 가지배관에서 헤더를 설치할 때 분기는 위로 분기해야 돼. 하향으로 분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주차장 가면 이렇게 위에 헤더 이렇게 장착해 놨잖아요. 위로. 맞아요? 오늘 가시가 이거 못 본 분 확인 사살 좀 해요. 그게 공부인데 맨날 앉아가 공부하면 몰라.
보시라면 가서 보십시오. 분기, 헤드를 분기할 때 항상 상향 분기, 하향 분기는 없습니다. 하향 분기에 막혀. 헤드가 막혀가 안 터집니다. 왜냐하면 배관 좋은 거 썼어야 안 좋은 거 써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스프링쿨러는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죠. 그럼 스테인리스 같은 좋은 배관 써줘야 안 써줘요? 아니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 할 말이 없고 싼 거 쓴다니까 비싼 거 안 쓴다니까요. 뭐예? 그럼 강단 종류 쓴다니까. 동간이나 있죠. 스테인리스 관으로 안 써줍니다. 그럼 오래되면 녹 썰어 가지고요 녹이 막아가지고 안 터져요. 그래서 위로 분기해 놓은 거야. 근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아니면 건물 질 때 이래 봐요. 스프링클러 이리 배관 하는 거 보면요 좋은 배관 안 써준다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위로 분기를 하는데 그럼 반자를 틀어놨어. 반자를 틀어놓았습니다. 반자를 설치해 놓으면요 분기를 갖다가 여기 가지 배관에서 이게 이제 헤드가 달리는 게 무슨 배관이라 해서 가지 배관인데 이 가지 배관에서 배관을 이렇게 위로 해 분기 이렇게 휘어버려요. 굽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구부러져야 되겠죠. 이래 가지고 이 반작에서 헤드를 하향 헤드를 이렇게 장착하는 거야. 하향형. 그래서 헤드가 우리는 지금 무슨 헤드를 썼다? 하향 헤드를 쓴 거예요. 헤드를 하향형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 하향 헤드를 장착할 때 헤드가 있으면 이때 이 배관이 무슨 배관 된다? 이것이 신축 배관이 되는 거예요. 신축 배관. 그러면 상향 헤드 할 때는 신축 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축 배관을 우리는 뭐 저거라고도 합니다. 해양식 배관, 해양식 배관이라고도 하고, 근데 지금 법령상은 신축 배관이 된 거예요. 신축 배관. 그래서 이제 신축 배관 해가지고 이 하향 헤드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럼 얘의 목적은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겠나요? 헤드에 찌꺼기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유입 방지 측면에서 이 신축 배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수 배관이 있죠? 급수 배관 위에 그 네 가지 배관을 급수 배관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급수 배관. 그러면 가지 배관, 교차 배관, 신축 배관, 주 배관 있죠? 이 네 가지 배관을 무슨 배관이라고 한다? 급수 배관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게 기본 베이스에 요걸 꼭 잡아 두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해 두시고, 그리고 종류는 폐쇄형과 개방 헤더가 있는데 준비 작동식은 한번 알아두라 해서 준비 작동식은 한번 읽어 두도록 해 두십시오. 준비 작동식은 공부하기 싫으면 459페이지 있죠? 그거 비교표 있죠? 이거 가지고 공부해도 돼요. 그 비교표 해놨죠? 그걸 가지고 공부를 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시설결혼 점수를 많이 맞춰가 다른 점수에 보태줘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혹시나 해서 그 6번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호구역과 유수 금수 장치에 대해서 해놨는데 이거는 시험은 난이도 높을 때 아마 낼 겁니다. 아직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흐름상 해놨는데 이건 난이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언급도 없었고 혹시나 해서 해놨어요. 이거는 나는 고득점을 어떻게 어렵게 내도 고득점 받아야 할 분들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